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두 분이 오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그냥 먹자. 일단 잡소. 잡소. 아, 오늘 소개할 예, 김준일 평론가 너무 고마워요. 예, 타임쿡에서 준비한 제주 천혜향입니다. 여러분 빨리 사셔야 돼요. 요때만 싸게 파는 거여서 요거 홈쇼핑이더라고. 요 볼펜 여기 있어요, 위에. 요때 지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일단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안에 이 향기까지 전해드리고 싶어요. 향이 가득하다. 이 천혜향 향기가 스튜디오 안을 그냥 우리가 저기 그 냄새 때문에 여러 가지 방향제 많이 배치해놨는데 싹 없어지고 전부 천혜향 향으로 스튜디오가 아주 그냥 상큼하다. 아직 예. 안 먹었는데 침이 막 나와 지금. 이 어떡하면 향 좋아. 때문에. 큰일 났네 와, 이거. 장난 아니야, 진짜. 김준일 좀 잡아주세요. 아 진짜 이거 향이 너무 좋아. 네. 침이 막 나와. 제주의 명물 천혜향 100% 저희가 보증을 해드립니다. 와. 제주의 햇살을 담은 천혜향을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천상의 향이 입안으로 가득 퍼질 것입니다. 달콤함과 상큼함의 완벽한 조화, 비타민C가 풍부하여 지친 하루의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두 분 방송 세게 하고 오셔가지고 많이 잡숴야 됩니다. 제주 청정자연에서 자란 천혜향은 껍질이 얇고 과즙이 풍부하여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과 상큼함에 놀라실 겁니다. 제주 천혜향은 새콤달콤한 신선한 향과 미각을 자극하는 신품종 감귤로 일반 감귤에 비해서 당도가 높고 껍질이 얇고 매끈한 고급 과일입니다. 향이 좋아서 그 향이 진짜 천리를 가네. 예, 이 천리향은 따뜻한 기온, 시원한 바닷바람과 충분한 강수량까지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는 제주에서 생산된 특유의 깊은 맛과 향을 느끼실 수 있는 과일입니다. 상품이 불만족스럽다. 100%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저없이 선택하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텐데요. 선물용입니다. 3kg에 37,900원, 5kg에 53,900원. 둘 다 무료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구매는 저희 지금 취재 편의점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맛 평가. 이게 사실은 박지훈 변호사 환불한다 그러잖아요. 두 분 잡아주세요. 환불이 안 됩니다. 맛있어요. 일단은 이게 시다고 표현하나 어떻게 하지? 새콤달콤. 시지가 않고 향이 너무 좋은데 맛있어요. 맛있어. 저는 귤에 대해서도 이게 스펙트럼이 넓어요. 맛있는 것도 있죠. 맛없는 건 저 먹다가 이럴 너무 수 시다, 있나? 이럴 때 시면 있어. 못 먹거든요. 근데 네. 이거는 정말 달고 새콤달콤하면서 향이 너무 좋고 역시 과즙이 아니, 역시 잘 먹어. 제가 이제 귤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귤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요즘 이 귤류가 이제 여러 개를 접목해가지고 접해가지고 이제 나온 게 되게 많죠. 한라봉도 있고 맞아. 천혜향도 있고 예. 레드향도 레드향도 있고 있고. 뭐 홍매향도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천혜향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일 왜냐하면 맛있어. 껍질이 얇고요.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막 한라봉 같은 건 너무 껍질이 두껍잖아요. 너무 그래, 오렌지스럽거든 맞아. 그게. 네, 근데 네. 이게 먹기가 굉장히 편하고 네. 향이 좋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했듯이 귤하고는 다르게 이게 딱 까는 순간에 그 향이 너무 좋아. 쫙 퍼집니다. 근데 맛도 이 예. 신맛과 함께 이 단맛이 입안에서 진짜 막 침이 지금 내 침구에서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맛있어요. 두 분 참 복스럽게 드시네요. 와. 댓글이 어쨌든 그 든든한 느낌이 들어요. 한 개 그러니까요. 먹어도. 예, 어쨌든 그냥 저는 스튜디오가 너무 향이 좋아서 봄이 온 것 같다. 그리고 제주도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빨리 대통령 탄핵시키고. 빨리 탄핵시키고 예, 놀러 그리고 가자. 놀러 가자 제발. 그리고 선거도 연휴 전에 끝내자.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드시면서 하세요, 천천히. 예. 근데 난리가 났어요. 친윤계가 거의 다 그냥 이 정권 말기 현상인가? 예, 이철규 의원 아들의 마약 사건 터지더니 장제원 의원 본인의 그 성폭행 사건이 터졌습니다. 뭐 이거 그리고 건진법사 수사 다시 또 들어갔다면서요.
그 전반적으로 보면 이거 좀 정권 말기 현상 아닌가. 근데 나는 문자가 너무 웃기더라.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점점점 이거 어떻게 와, 이거 어떻게 전형적인 성범죄 관련된 변호사님. 문자로 보이고 전형적인 성범죄 문자. 약간 차이는 있어요. 네. 이철규 건은 뭔가 정권 말기 캐비넷 열리는 느낌이라면 장제원 건은 고소장이 최근에 접수됐다고 하거든요. 네. 사건은 뭐 이미 이전에 있었지만 예. 약간 차이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맥락은 비슷한 것 같아요. 건진 그 카카오톡 그 압수까지 결국은 이제는 털어도 된다, 털어야 한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우리 조직이 살려면 얘들 해야 된다. 아. 이런 의식들이 작동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일단 장제원 얘기 먼저 하면 강간치상이에요. 준강간치상. 뭐 혐의는 강간치상하고 똑같은데 네. 우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문자 그거 뭐 어떻게 중요한 증거가 아니지 않냐라고 장제원 변호인 측은 그렇게 얘기하던데 예. 매우 강력한 증거입니다. 못 매우 빠져나갑니다. 못 빠져나간다. 그게 조작됐거나 네. 그 시점이 아닌데 네. 얘기했다면 모르겠지만 네. 그때 얘기한 문자고 그 시간이 맞아떨어진다면요. 지금 얘기상으로는 그 범죄가 있었던 그날 그 다음 날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어떡하니 내 마음 어떡하니 그러니까. 출근하니 많이 그러니까 강력한 증거입니다. 통화 좀 하자. 그냥 그렇게 가버리면 내 마음은 어떡하느냐. 문자 받으면 답 좀 해. 전화 좀 받아줘. 어디 있는지도 좀 말해줘. 100% 아니 증거입니다. 이게 예. 그냥 어떡할 거야, 이거. 사건 당일 그게 예. 아니라 예. 오전 8시 40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아침 8시 40분. 예. 그리고 이게 이 이제 고소인이 여성분이 본인이 진술해서 호텔에서 빠져나온 그 시간하고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간 거 보고 이게 추론이고 이제 구성이에요. 이게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뭐 성추행이 있었는지 성폭행이 있었는지 뭐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합의된 성관계가 성폭력 있었는지 사건이에요. 성폭력 네, 그렇게 사건. 주장을 하니까 예. 저희가 예. 아주 단정 지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런데 예. 아침에 빠져나오니까 장재원이 이런 방금 말했듯이 전화 좀 받아달라 어디 있냐 내 마음은 어떡하냐 나도 힘들다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거는 강력한 예, 증거다. 너무나 강력한 증거예요. 물론 저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네. 정말 이렇게 뭐 하도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단정 지을 그렇습니다. 수는 없는데 예, 예. 이게 저는 2015년 거라니까 오히려 더 신뢰가 예. 가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2018년 19년에 미투 있을 때 왜 안 했냐라고 하지만은 그때 이 여성분이 또 원래 그 동서대에서 비서로 있다가 장재원 비서로 있다가 장재원 의원실 쪽에 지금 취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계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보스였기 때문에 근데 함부로 좀 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저간의 사정이 있었고 네. 사실 미투 사건 이후로는 이런 일들이 진짜 줄었어요. 뭐 미투 사건의 부작용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성의 어떤 뭐 인권 신장이나 이런 거에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오히려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겠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비서를 상대로 이런 그 행동을 했다. 근데 저는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고소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그렇기 때문에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반론권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장제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제보자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전국이 엄중한 이 시점에 성폭력 의혹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보도를 강행하려는 JTBC의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을 잠시 떠나야겠다. 반드시 누명을 벗고 돌아오겠다. 이제 탈당했습니다. 못 돌아올 것 같고요.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성범죄 사건들을 하다 보면 네. 실제로 이제 성인지 감수성 이론이라든지 피해자 중심 이론들이 지금 확립이 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여기 얘기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엉뚱한 답변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더 걱정돼? 제가 뭐 장제원 사건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했던 사건들을 따져보면 그러면 이것조차 대응을 못 한다면 실제로 있었던 일, 그거 사실은 CCTV가 있습니까? 거기 뭐 영상을 찍습니까? 다 진술로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도 답변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탄핵을 못 한다 그러면 결국은 있었던 일 자체를 이 진술했던 사람 내용대로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준강간치상 뭐냐 하면 술에 취해서 심신상실한 상태의 여성을 누워 있는 사람을 뭐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다치게 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안 좋은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도 있어요. 예, 예. 술에 취했는데 만지는 거. 예.
그러니까 준강간은 간음을 시도했던 거거든요. 그 때리거나 뭐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처를 입혔다는 거예요. 예. 매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 자체가 10년짜리예요 거의. 어. 부인하면 전 7년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요? 지금 부인이잖아요. 네네. 만약에 자백하고 너 합의되고 뭐 이러면 좀 줄어들 수는 여전히 있지만 최근에 지금 상황상 봤을 때는 이 전화 문자도 반박을 못 하는데 그 뒷부분 사건 실체에 대해서는 반박도 안 될 뿐더러 반박하면 변명이고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형이. 그래서 저는 장제원 전 의원 엄청난 위기에 빠져 있다. 뭐 탈당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감옥 이런 상황하고 연결돼 있다. 이렇게 감옥 갈 봅니다. 수도 있다. 감옥 갑니다. 감옥 가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제대로 반박 못 하고 뭐 예. 어디 정치적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으면 예. 감옥을 가게 됩니다. 바로. 그렇구나. 이게 그 조금 유사한 뭐 사례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이 고자진 그 사건이 있었죠. 예. 그게 이제 그 2021년 10월인가 뭐 그때 맞아요. 있어 대선 예. 좀 예, 예. 앞두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제명했거든요. 제명했어요. 그때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위력에 의한 성폭행인 거죠. 상하관계가 있어가지고 더 저항하기 좀 힘든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을 했는데 박완주 의원도 그때 절대 아니다. 이거는 아니었고 뭐 나중에는 이제 뭐 합의된 뭐 관계였다. 뭐 이런 식의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 징역 1년 나왔어요 최근에. 네. 예, 결국은 그때는 민주당에서 또 만장일치로 제명까지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탈당한 문제가 아니다. 첫 번째는 탈당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거는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다. 예, 예. 꼬리 자를 문제가 아니다라고 첫 번째 보고 조심스럽지만은 장제원 의원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정치인으로서는 거의 끝났다라고 보면 되고 이게 권력 말기 현상. 근데 최근에 나오는 거 보면은 단순 권력 말기 현상이 아니라 거의 세기말적 현상이다. 지금 나오는 게 세기말적 권력 누수. 진짜 막 던지잖아요. 지금 예. 금감원 막 예. 지금 예. 삼보토금 막 갑자기 하고. 그 얘기 우리 바로 이어서 그러니까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장난 아닌 거지. 장난 아니다. 박완주는 예. 강제추행이에요. 예. 강제추행은 사실은 만지는 예. 강제추행과 강간하고 하늘 땅 차이입니다. 아. 준강간치상죄예요. 준강간치상죄. 네. 강간을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강간을 시도하면서 폭행 뭐 했을 수도 있고 때리가 상처를 입힌 거예요. 예. 저는 10년 정도 그래서 이게 지금 정치인 문제가 아니고 예. 사회인으로서도 사실은 사회인으로서도 아주 있을 쉽지 수 없는 않다. 일이다. 끝날 네. 수 엄청난 범죄다. 엄청난 범죄죠. 이런 예. 상황. 이런데 국민의힘에서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리고 뭐 이제껏 뭐 일 터질 때마다 아주 말 많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희정, 뭐 박원순 등등의 말을 했던 사람들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안희정, 박원순은 아주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예. 뭐 그게 제 옳고 그름을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범죄다. 매우 문제적이죠. 예, 예. 강간치상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니 강간치상이요. 강간치상. 근데 참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처리하는 방식이 참회라는 게 없어요. 반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철규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의 마약 사건이 터졌는데 기자들은 작년에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을 평생 정보 형사, 정보경찰하고 경기경찰청장까지 한 사람이 연합뉴스 기자가 전화 받기 전까지는 나는 전혀 몰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뭔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태도가 더 불쾌한 겁니다. 국민들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못했다. 이제 인정하고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자기의 어떤 철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잘못했어. 내 잘못 아니거든. 윤석열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기본이 안 돼인 거예요. 네, 그리고 오히려 헌법재판소 때려 부숴야 된다라는 서천호 의원 같은 사람의 막말이 막 집회장에서 연단에서 막 울려 퍼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거는 뭐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작년 10월 29일에 112로 신고가 갔어요. 네. 화단 뒤지고 있는데 이거 마약 던지고 워낙 이제 많이 보도가 나니까 막 이상한 거 뒤지고 있으면 저거 마약 일단 던지기가 의심하는구나. 112 신고가 났어요. 예, 예. 그러면 경찰이 뭘 하느냐? 동선을 추적을 해가지고요 CCTV를 다 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시간대에 신호 그 전화 갔을 때에 그 누가 지나갔느냐 그러면 이제 뭐 확인은 안 되지만은 대략적으로 마약 리스트에 사범들이 전과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동선을 확인한 게 1월 3일이에요. 특정을 했어요. 이철규 아들인 거를 확인한 게 1월 3일인데 이거를 체포한 게 2월 25일입니다. 53일 만에 말이 안 했어요. 돼. 1월 3일 날 확인했으면 1월 4일 날 들어가야죠. 그렇지. 근데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 만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가 있잖아요. 음. 소변 검사는 마약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은 사라져요? 네, 사라져요. 어. 모발 검사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가는데요. 그것도 이제 완전히 탈색을 세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엔 마약범들이 일본 가가지고 뭐 피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대요. 그러니까 저도 와. 몰라요. 그러니까 들은 언론 보도 예, 본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연예인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약이나 이런 거 신종 마약을 하고 예. 한번 쫙 갈면은 그리고 예. 머리 염색 세게 하면은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안 들킨다. 어쨌든 거의 2달 가까이를 시간을 준 거. 예.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증거인멸을 도와준 거 아니냐. 경찰이. 그거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확인이 안 된 거니까. 근데 이철규가 몰랐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고 그 왜 2월 25일이냐. 윤석열 이제 최후별로 할 때 그때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더 묻어두면은 큰일 네. 나겠다. 그러니까 네. 마약 던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수사기관들이 다 수사 던지기 하고 있어요. 지금 금감원도 던지고 지금 뭐 검찰도 던져. 다 던지고 있어 지금 이게 지금 세기말죠. 세기말적이다. 그냥 사실은 아. 제가 마약 사건을 하면 네. 실제로는 마약 조사받으러 가면 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나왔지만 네. 변호사님 또 뵙게 될 것 같아요라고 마수대 진짜? 경찰들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했던 사람이 해요. 아마 이철규 아들도 불기소 전과가 하나 있다고 하는 예. 거 봤을 때는 벌써 마약을 하던 어떤 상황이 있었던 사람이기 불기소 때문에 처리 누가 해준 거예요?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거 불기소 따져봐야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돼요. 예. 기소를 했는지 예. 무혐의를 했는지 예. 제대로 마약 검사를 했으면 불기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잡는 것도 늦었던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나 이런 거 보면 더글로리 생각나. 예? 그죠. 예. 이게 저는 그 액상대말 던지는 거 던지기 수법 저는 잡는 거를 금방 잡아요. 그때 잡아가지고 캐내야 되는데 뭐 상선 찾아낸다고 특정한 다음에 50을 끌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개를 잡죠. 분명히 불러가지고 간이 검사하고 간이 검사 안 해도 모발 검사하고 이런 6개월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오줌은 소변 간이 검사고요. 어. 모발 떼가지고 하면 이건 모발에 하나씩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예. 6월 며칠 했네 이렇게 다 나와요. 아, 모발을 하면? 모발 그래서 삭발하는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삭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삭발하거나 탈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다른 털을 뽑기도 해요. 어, 몸에 있는 털이 그렇구나. 다 검증이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확보한 다음에 그 사람을 특정한 다음에 상선을 찾아요. 통상. 그렇구나. 상선을 찾아야 돼요. 예. 상선이 누구한테 샀냐. 예. 그리고 상선 말고도 찾는 게 뭐냐면 니랑 같이 한 애들 누구냐. 뭐 그런 애들 찾는 거거든요.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얘를 잡아오는 거예요. 잡으려고 보니까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가 이철규인데 얘.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뭐 하시노? 이철규인데 얘. 이철규 이 자식이가 이철규. 정말 이철규 맞나? 선생님 실수하셨는데 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네. 야, 완전 한다. 아버지 뭐 하시노 아닙니까? 이거 완전 아버지 뭐 하시노? 지독하게 잘한다. 진짜 지훈이 연기하 경찰이신데 얘. 지훈이 연기하자. 우리 배우 만들자. 아버지 뭐 하시노? 경찰 2인자였었는데 얘. 국정원도 있었었는데 얘. 이랬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 그만하고 배우로 데뷔시키자. 나 그게 나을 것 같아. 근데 복면가왕은 나왔잖아. 그러니까 복면가왕 나오고 사건반장도 나오고 확실히 마약 이런 얘기 성폭력 하니까 박지훈이 뜬다 떠. 확실히 살아나네. 확실히 살아나네. 여하튼 이런 사회 사건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 그러니까 드라마가 거의 사실과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3부 토건 3분의 1 체크하고로부터 시작된 사건인데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커질 걸로 보입니다. 드디어 이복현 금감원장이 인정을 한 것 같아요. 100억대 시세 차익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경제 전문가 김주실 네. 네. 요거 그 타임라인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단톡방 3부 체크하고가 아마 2023년 5월 14일이었나? 그렇습니다. 뭐 그랬을 거예요. 2023년 5월 14일. 그리고 5월 16일 날 젤렌스키가 방한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5월 17일 날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이 나와요. 요 때가 1,000원 대였어요. 1,039원 뭐 이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재건 사업 얘기를 하면서 지원 사업을 하면서 삼부 토건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요. 이게 피크를 찍었던 때가 7월 1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하는데 네. 이제 재건 사업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을 데려갔어요. 근데 해외에서 이렇게 무슨 실적이나 이런 재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 아파트만 지었던 삼부 토건을 데려갑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 5,010원까지 찍어요. 5배가 뛴 거예요. 그동안. 이 딱 2달이에요. 네. 2달 동안 100억을 해먹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금감원이 보기에는.
이게 보통 이게 얼마나 대담한 수법이냐면은요. 요즘은 이렇게 못해요. 워낙 그러니까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다 시스템으로 이상거래 징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못하고 한 2, 3년 걸립니다. 몇 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몇 년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네. 요즘은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지고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 딱 2달 만에 100억을 했어요. 그리고 뭐죠? 예. 조 회장. 조 회장. 회장이 아시다시피 김건희 윤석열 15년 동안 명절 때 선물도 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김건희하고 매우 또 친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장모 최은순하고 굉장히 친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맞았다는 거예요.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김건희 계좌 관리인인데 이종호가 거기서 삼부 체크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빼박이다.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금감원 이복현도 본인이 살기 위해서 이거 왜 이거 안 해? 라고 정권 교체되면 본인이 이제 책임질 수 있으니까 빨리 이거 던진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쓸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예. 이게 근데 이복현 얘기를 좀 했긴 했는데 전 알았을 것 같거든요. 얘기를 지금 할 뿐이지. 네. 이상 거래 주식 거래를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거래. 특히 이 주가가 갑자기 뜁니다. 삼부 체크에 그 다음 날부터 쭉 뛰어가지고 6배 정도 뛰어버려요. 쭉 극도로 올라가 버립니다. 특히 윤석열이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갔을 때는 정점을 찍죠. 그 후로 쭉 떨어져가지고 상장 폐지돼요. 거래 정지되고 지금 그렇죠. 지금 법정 관리소 간 네. 상태거든요. 회사가 엉망이 됐는데 갑자기 주가 부양했고 그걸 주가 부양을 정부가 한 거예요. 특히 대통령 부부가 추경호 시키고 원희룡 시키고 같이 가고 산부 부르고 그 난리를 치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왔습니까? 이종호가 나왔습니다. 네. 도이치모터스 그 사람들이에요. 2차 주폭이죠. 도이치도 첫 번째 해가지고 첫 번째 걸렸을까요? 아닙니다. 엄청 하다가 한 번 걸린 거예요. 네. 그거 하고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했어요. 돈 벌기가 쉬운데 사람만 이거 한번 해보면 네. 너무 쉽거든. 몇 명만 모으면 금방 해요. 주가 조작 안 하겠습니까? 도이치 전에도 수도 없이 했었고요. 도이치 이후에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삼부토건이고 간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대통령 지들이 그걸 하니까 둘이가 하는 거예요. 네. 야 우크라이나 가서 하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제일 봐야 될 게 네. 이제 이복현이는 윤석열 사단의 꼬마 막내 검사예요. 경제통. 네 경제통 회계사지 너는 금감원자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게 금감원자 하는 것도 웃기지만 어쨌든 이복현이나 이 금감원 관계된 사람이 알고도 막아준 정황이 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걸 찾아야 돼요. 사실은 작년에 이게 다 드러났어요. 삼부 체크부터 끝난 거예요. 멋쟁이 네, 해병 그렇죠. 그 카톡에서 네. 삼부 골프장 아닌 이상. 그렇지. 네. 그때 누가 이걸 막였느냐. 이건 이제는 사건이 다 두 가지입니다. 이 본 사건 봐야 되고 이거를 봐주거나 막으려고 했던 하는 것들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철규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금 윤석열 부부 주가 조작한 거 누가 이 이익을 획득했으며 또 누가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했으며 또 이거하고 최혜병 사건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종호를 봐주려고 했는지 등등이 확인해야 될 게 매우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얼마나 심각한 문제냐면은요. 일단은 대통령이 부부가 지금 아직 확인된 건 없지만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임기 딱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게 5월 10일에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5월 14일날 이미 주가 조작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죠. 네. 이게 해먹을 생각만 하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뭐 하도 오래돼서 이제 양서면으로 가는 거를 강상면으로 바꿨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2023년 5월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권을 하자마자 해먹을 국가를 결심이야? 어떻게 운영을 하고 뭐 무슨 미래 발전이 뭐고 이게 아니야. 한쪽에서는 윤석열은 자기 말 안 듣고 기분 나쁜 애들 다 쳐내기 시작하고 한쪽으로는 지금 김건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해먹을 해서 네. 지금 착착착 진행되고 그렇죠. 진짜 이런 정권은 처음 봤다. 농담이 그러니까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정권은 아니 없었다. 독재 정권도 저도 뭐 옹호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독재 정권이나 이런 애들은 크게 먹어요. MB는 크게 좀 자원외교 이런 자원외교. 걸로 조 단위로 해먹는데 이거 짜잖아 해가지고 지금 매덕 먹으려고 그러고 뭐 이런 상황 뭐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네. 이 매덕 쪼잔해 먹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사기다 아니에요. 사기다. 아주 추잡한 사기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다 살펴봐야 되는 게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예, 느닷없이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하다 말고 중간에 와서 포항 영일 만에 석유가 나온다. 근데 그에 앞서서 천공이 또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석유 많습니다. 석유 나옵니다. 산유국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브레우 박사를 어떻게 알고 그 사람을 컨택을 해서 1인 기업인지 세금도 못 내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사람을 원포인트로 시추 탐사를 시키는 그 인사로 작업을 한 건지 이것도 너무 이상하고 부산 엑스포도 너무 이상해요. 이상해요. 부산 그것도 엑스포도 이상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소위 얘기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추진됐던 모든 그 사업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중에서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은 그 민주당에서 이미 상설특검 해야 된다, 특검 임명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거부했죠.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거부권도 의미가 없어요. 근데 특검 임명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설특검, 예. 네, 상설특검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진짜 다양하게 본인의 지위를 아니 저는 경제관료로 평생 했으면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이게 정권이 이제 뭐 바뀌게 된다면 특검 전국이 당분간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그냥 통과시켜줬던 게 오히려 유리한데 네. 여러 가지 특검하고 상철 특검이 작동할 겁니다. 검찰을 믿기 어렵고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 이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뭔가 찾아서 월성 아니면 그 북한 그 보낸 사람들 네. 살인자들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애매해요. 정치적으로 애매한 건데도 그 난리를 쳤는데 지금 드러나는 것도 우리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 다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다 실형 엄청 딱 때려야 되는 다 문제 될 만한 거기 때문에 아마 다음 정권에서 이 초창기에는 특검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특검은 뭐 효과가 있냐면 다 보도가 돼요. 그렇죠. 언론 네, 브리핑이 예, 되고 예. 국민들이 박수 칠 수밖에 없어요. 잘한다고. 야 양평 맞네. 네. 야 삼부야 이거 100억 해 먹었다고? 누구야? 이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걸 봐줬다고 누가? 네. 이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국민의힘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잘 알려지기로는 삼부토건의 조남욱 회장이 오래된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물론 네. 윤석열 본인은 그 골프 접대 향응 선물 받은 것 악의적 오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만 그 정황에 대해서는 수차례 기자들이나 이런 취재를 통해서 알려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소외 지배 구조가 좀 바뀌어가지고 뭐 검찰 출신에 누가 왔다 뭐 이 최근에 또 대표이사가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은 있지만 관련해서 어떤 주가 조작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이익이 간 건지 왜 그리고 그 뒷배가 국가 권력이었다 대통령 부부였다라는 것이 확인이 이거는 되거나 밝혀지면 나한테 시키면 나 금방 찾을 것 같거든. 우리 박지훈 특검으로 가만 있어봐 배우에서 그건 바꿔 하면 특검으로 바꾸자. 계속 이게 오해를 하던데 네. 네가 무슨 변호사냐 아주 짧은 경력 아니냐 근데 20년 넘었고요 하게 되면 바로 박영수가 돼요 저는 야. 꼴병이 아니에요 예. 이철규 그 잘생긴 사람 예, 예. 그거 아니고 저는 바로 특검이 됩니다 뭐 하나 시켜주면 네. 저 상법 박사 아니겠습니까 오 상법 박사. 네. 야 아니, 삼부토건으로 가자. 이게 근데 사실은 금융 당국이 갖고 있을 겁니다. 이상 이미. 거래 다 토악하고 그 거래에서 이득을 얻은 사람이 누군지 100억대 얘기하는 거 보면 찾아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영 떠무념 사람인지 차명인지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정윤순하고 관계성이 있는 건지 네. 그것만 추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가 그러니까 어려워요? 지금 보면 어쨌든 이 삼부토건 문제와 관련해서는 너무 의혹이 많았고 그리고 특히 규명해야 될 사람이 있으니 이종호 씨예요. 블랙펄 인베스트의 이종호가 김건희의 사실은 그 계좌 관리를 했던 관리인 아닙니까? 그리고 오래된 사이예요. 이종호와 김건희는. 그러니까 이 3부 내일 왜 체크를 하라고 한 건지 이종호와 김건희하고 무슨 마쿠의 어떤 그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 포인트를 꼭 밝혀야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네. 김건희의 그때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막 얘기 나올 때 이종호와는 연락을 안 한 지 거의 몇 년 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했는데 정말로 몇 년 됐을까? 아닐 정말로?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폰을 털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비화 폰도 그때 털어봐야 분명히 되는 얘기했어요. 거예요. 예, 예. 그 임성근 내가 사표 내지 말라고 했어. 내가 VIP한테 연락해가지고 할 거니까 그 사표 내지
말라고 해요. 자기가 사표 내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 인사에도 개입한 단서가 녹취로 나오는 겁니다. 이 가운데 박정훈 대령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 1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보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사근무차장. 해병대 인사근무차장. 이거 뭐예요? 인사근무처가 있습니다. 인사근무처인데 박정훈 대령이 원래 수사병과 수사 쪽 아닙니까? 그렇죠. 헌병 옛날 헌병 그렇죠. 지금 군사경찰인데 사실은 비슷한 직책 비슷한 계통이긴 한데 헌병도 같이 합치면 인사 쪽으로 봅니다. 제가 하던 법무 쪽도 인사 쪽으로 보고 네. 아주 관계없는 부서에 배치한 겁니다. 차장이 또 처장 밑에 있는 넘버 2예요. 네네. 사실은 할 일 없는데 워낙 언론에 문제를 삼으니까 지금 오랫동안 무죄 받았는데도 보직을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란 일으켰던 사령관들은 특히 그 누구죠? 김현태 단장. 예. 그 양반은 최근에 보직 해임 그러니까. 해임됐고 직전까지 뭐 유학 갈라 그러고 뭐 외국 파병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진짜. 군이 왜 이렇게 하냐? 박정훈은 보직도 안 주고 내란범들은 더 잘 해주고 아마 이런 논란에서 조금 나오려고.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했던 것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가들은 자손들은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도 유지되는 거 아니에요? 내란 세력들은 이것도 유학 그렇잖아요. 보내고 떵떵거리고 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진실규명을 하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은 일자리도 안 주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은 네. 최상병 사건 아직도 지금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아직도 실체적 근거는 안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박정훈 대령만 1심에서 무죄 나온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계속 특검 반대하고 뭐 한동훈 대표도 이거 해야 된다고 특검했다가 또 뭐 무야무야 무야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박정훈 대령은 진짜 가슴 아팠던 게 1심 이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1심 전에는요 출근을 시켜요. 그래서 정말 그냥 가혹해. 그냥 혼자 앉아 있어요. 아무도 없어. 그냥 면벽. 면벽수도 그냥 예. 방에 아무도 없는데 책상 하나 놓고 그냥 방에 그냥 앉아서 혼자 하루 종일 이렇게 벽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그거 한 1년 가까이 했다라는 굴욕감.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람 미쳐버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그렇지. 네, 예. 그거를 다 감내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 진짜 인사근무 차장 별거 아니거든요. 예. 아니긴 하지만은 최소한. 그러니까 조금 이제 바뀌려고는 하는구나 눈치는 보는구나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복권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또 군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항소심으로 또 다투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다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 임성근 사단장은 지금 제대해 버렸죠. 네, 연금도 다 받고 제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문제되는 사람이 임성근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성근이고 네. 이 사람 사실 군에 있을 때 처리가 좀 제대로 됐었어야 되는데 결국은 나가버렸어요. 뭐 다만 이게 군에 있을 때 그 사건으로 형사적으로 문제되면 네. 그 후에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아마 이 최상병 사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박정훈 대령 사건. 이게 내란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묻혔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윤석열이가 계엄이나 내란을 안 일으켰다면 네. 이 사건 자체도 매우 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던 건데 네. 일단은 내란 좀 정리되면 이런 나머지 사건들도 우리가 좀 더 정리하고 또 처리할 건 처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오늘 한겨레 단독 보도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냥 넘어가 버린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방첩사 대령이 계엄 직후에 검찰하고 국정원 간부하고 수차례 통화를 한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터지고 내란의 그 밤에 선관위로 그 검찰 대검 포렌식 센터 관련된 과학수사부 검사들이 온다고 했다. 그 고위 검사가 누구다라는 것까지 지금 특정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실명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어제 그 내용을 공개를 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방첩사하고 검찰하고 국정원 그러니까 지금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검찰과 국정원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안 하고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비화폰 서버 같은 경우에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지키고 있는데 이 사람 구속을 안 시키면서 심지어 김성훈은 그 불출대장을 경찰이 달라고 하는데 네. 경찰은 안 내놓고 검찰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종의 상황이 내란이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조직 간의 이제 주도권 싸움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보호를 해야 되는 것들을 검찰이 기를 쓰고 보호를 하고 있다. 지금 보십시오. 검찰에서 경찰도 압수수색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해야죠. 거기에 내란에 동조한 사람도 있으면 경찰청장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사람들이 뭐 국회 경비단장부터 해서 영등포 형사과장 등등등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은 무풍지대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에 이렇게 관여된 게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게 그래서 검찰에서 공수처 압수수색하니까 공수처에서는 지금 그 수사 여기 치무정 지금 배치했잖아요 수사.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렇게 길을 쓰고 가져오려고 하는 거 여러 사람들을 가져오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지금 이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일종의 정권하고 권력하고 좀 딜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기타기를 네. 하려고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민주당 쪽에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대놓고는 얘기를 못 하는데 검찰을 건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럽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지금 윤석열, 뭐 김용현 등등등 특히 윤석열 공소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검찰이 잔기술 한번 부리면요. 이거 그러니까 맨날 옛날에도 그랬잖아. 기소를 잘못해가지고 무죄로 불려나고 맞아.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미친 척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되게 민주당 쪽에서도 조금 조심스럽게 비판은 하고 있지만은 막 전격적으로 이렇게 못하는 게 있는 거고. 요거는 지금 방첩사 대령이 전화한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그거잖아요. 그 서버 선거의 서버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 쪽에서 와달라고 아니면 언제 오냐 이거 확인한 거잖아요. 네. 사실 이 담당자들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 돼요 해야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이해하면 좀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는 검찰이 이걸 다 맡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검찰이라는 수상적인 거 말고 검찰의 일부 몇몇이 연루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사람들은 이거 비아폰이 까지면 나까지 도르거든. 이 내란에 동조했던 게. 네. 막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고 김성훈이 공교롭게 비아폰을 붙잡고 있으니까 제가 구속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어떤 게 작동했기 때문에 3번의 영장이 기각된 게 아닌가 추측이 되고 네. 결과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설계했던 내각 쪽 사람들, 비서실 사람들까지 조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자, 그걸 뚫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저는 검찰 자체가 이걸 막 막기 위해서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예. 검찰에 있는 몇몇 아마 연루자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맡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뚫으려 그러면 오늘 뭐 공수처가 지금 심우정 조사한다고 하거든요. 예. 심우정이 영장 기각한 거 3번 김성훈이 네. 이거 관련해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는 조만간에 좀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요? 오늘 또 그래 서울고검에서 영장 네, 그 관련해서 김성훈이 거, 네. 이광욱 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그러니까 제가 그걸 네. 말씀드리려고 하는 네. 거예요. 검찰 조직이 전원이 이렇게 막는다기보다는 일부 친윤 검사들? 뭐 그 중에 내가 지금 그날 문제됐던 애들 전화했던 애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애들이 지금 막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면 서울고검에서 3번이나 아무 이유 없이 누가 봐도 구속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영장을 법원에서 기각하지 왜 애들이 기각을 합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다. 뭐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검찰이 똑같기 때문에 결론 바뀌지 않을 거다 하는 사람이 많은데. 서울고검에서는 좀 다른 입장이 나올 거다. 저는 이게 검찰이 다 한 몸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 몇몇이 문제되는 거고 또 실제로 지금 그 윤석열이나 김용현이나 그 사령관들 공소장 보면 기가 막히게 써놨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조사는 잘해요. 그거 특정은 잘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게 한 몸으로 뭘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민주당이 그런 것도 우려할 거예요. 대충 공소 유지하다가 무죄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등등해서 서울고검에서 다른 결과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포천 노곡리에서 한미연합훈련 중에 포탄이 떨어져서 4명이 부상당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노곡리 한미연합훈련 가운데 포탄이 떨어져서 4명이 부상당했다고 하는데요. 저기가 이 지역이 좀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예. 뭐 판사라서 뭐 포탄을 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게 포사격장 같거든요. 딴데 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거 뭐 이제 포탄 사고 났다는 게 사격장으로 사격을 해야 되는데 잘못 계산해가지고 딴 데 쏴가지고 민간 쪽으로 쏜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가에 떨어졌다고 얘기하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민가에 사격장이죠. 그렇군요.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것이 그 조지호 청장하고 김봉식 서울청장이 계엄 그날 안가에서 만나가지고 나눈 대화가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설마 하겠냐라고 하니까 김봉식이 머릿속이 하얗다. 머리가 하얗습니다. 이제 서로 주고받은 거고 윤이 비상계엄 한다고 해서 뜨아했다라는 게 이제 조지호 청장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박현수 그 행안부 경찰국장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윤의 정신 상태가 온전치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조지호 청장은 국회의원들 아마 체포했으면 계엄 해제돼도 이거 아마 밀란이 났을 것 같고 그러면 대통령 아마 하야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와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당연히 있는 거죠. 뭐 이제 다 검찰 조사, 뭐 경찰 조사 이런 데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저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혈액암 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의 불렀어. 구인하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쪽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탄핵 심판 변론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변호인단 측에서 물어본 게 뭐였죠? 선망 증세가 선망 증세가 있느냐. 있냐. 너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하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거야. 진짜 나쁜 네. 건데 그건 안 돼요. 왜 그 질문을 했는지 알겠어요. 보니까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이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이 박혔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윤석열은 정신이 온전치 않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떻게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이 시국에. 이 시국에 네.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정말 올바랐구나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 사람들도 이게 참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 사람들도 이게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거를 다 알았던 거예요. 알았던 그러니까 조지호도 거죠. 알고 예. 김몽식도 알고 박현수도 알고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된다. 근데 이게 우리가 정말 교훈을 이번 계엄에서 얻어야 되는 거 하나가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들은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실제로 조지호 청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공직 경험상 이 비상계엄은 선포되지 않을 가능성이 100%라고 봤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전화해가지고 국방부 장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럼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전화 끊고 그 부인한테 비상계엄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부인이 그것 봐 내 말 맞지 이렇게 확인을 시켜줬다라는 이제 검찰의 진술이 있었다는 것이고 박현수 행안부 경찰국장하고 15분간 통화에서도 박 국장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밀란이 일어나고 대통령이 하야했을 것이다. 그리고 조 청장은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원들 체포했으면 대통령은 이번 주말쯤 하야해야 했다. 하야해야만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겁니다. 요거 짧게 말씀드리면 네. 요게 이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맞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수를 해서 처음에 보도를 한 건데 피의자 신문조서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거는 변호인 측이 또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서 나온 것보다도 변호인 측에서 나올 수도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조지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거를 참작을 좀 해달라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맞아요. 어쩔 수 없이 부당하게 그런 것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좀 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요. 이제 남은 거는 저는 그 사인 같거든요. 이상민을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이상민하고 이완규랑 박성재랑 김주현. 그러니까 계엄 해제 후에 안가 해동 4인방.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제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문턱에서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좀 더 드러나야 될 부분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 김봉식이나 이 조지호 진술 같은 게 밖으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의 진술 중에 이상민이나 그 안과 특히 뭐 이런 관계된 진술도 있을 겁니다. 그런 진술들이 나온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이 4명 법조인 4명 4인방 이 사람들 분명히 관련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마 비하폰도 갖고 있었을 거고 거짓말 계속하고 있고 막 구속이나 이걸로도 가지 않을까. 요 4명이 넘어가면 내각하고 비서실까지 넘어갈 것 같아요. 이게 설계 그룹이거든요. 네. 설계 그룹 아니면 가장 믿고 있는 머리 그룹이에요. 윤석열 머리보다 이 4명이 더 좋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가장 믿는 4명이거든요. 다 판사 검사들. 아마 그거를 좀 확인한다면 뭐 내란 상황이 그래도 그나마 일말의 종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 그 4인방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상민, 박성재 그리고 김주현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까지. 자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지난번에
마은혁 임명 안 할 때 이거 정당한 권리 행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는 이제 헌재 위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고. 처벌 규정이 없다. 안 그 해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건 이해 당사자거든. 솔직히 이완규는 그렇죠. 4인방 예, 거기 멤버죠. 그거 걸리자마자 폰 다 바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빨리 이거 특검에 안 가면은 이 사람들 다 빠져나가겠다 예. 진짜. 그러니까 예. 지금 그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라고 제가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만 터져 나오고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넘어가면 또 내란 납니다. 납니다. 그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겁니다. 발본색원을 해야 돼요. 발본색원 해야 윤석열 됩니다. 머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다시는 이런 머리가 일이, 있을 거면 설계자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누가 수괴인지 진짜 수괴가 누구인지 그 세력들을 더 나아가서 찾아내서 말거 죄송한데 더 나아가서 봐주고 있는 놈들도 다 잡아놔야 돼요. 맞아요. 지금 이걸 봐주고 있는 놈들도 똑같은 내란 비호 세력이거든요. 그 지금 그 놈들 잡아내야 되고 봐주려고 막고 있는 그게 검찰이든 뭐 경찰이든 뭐든 간에 그런 것들까지 다 발본색원해서 아주 가혹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안 그러면 또 스멀스멀 나와서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또 뒤집어 엎어서 나라를 혼란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끝까지 잘 추적을 해서 기자도 또 정치인들도 그리고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끊임없이 노력해서 엄단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하여간 지금 취재 편의점도 끝까지 현장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그리고 이거 끝까지 하려면은요 네. 체력이 받쳐줘야 돼요. 네, 그래서 네. 천혜향을 먹어요. 전해양을 그럼. 그 시청자 빵순이님께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원래 저희가 K 엔비디아는 내일 좀 다루려고 하는데 오늘 그래도 이게 김준일 평론가한테 들어온 질문이라서 예. 이걸 하나 꼭 받아달라고 제작진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아이고 박지원 변호사님 가셔야 되는 시간인데 하여튼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첨단 산업 기금에서 직접 지분 투자 필요성도 언급을 했고 국회 과방위에서 프리우사 AI 대표가 국부펀드 필요성도 강하게 인정을 했는데 요 K 엔비디아 이재명 대표 제기한 건데 이거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왔던 맥락이 이제 민주당에서 전문가들 모시고 AI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담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엔비디아가 주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네. 뭐였냐면은 태양광 기금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태양광을 많이 설치한 지역에는 그 일부 혜택을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은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기업도 있으면은 그거의 30%를 이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게 이제 무슨 사회주의네 이런 거지만 저는 뭐 사회주의라고 생각 안 하고요. 네. 좀 뜬금없이 튀었다 사실은. 이게 본격적으로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설명이 좀 불충분했다라고 저는 봐요. 이왕 이게 나오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토론하자라고 하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네. 토론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에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감세나 약간 작은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고 지금 특히 산업이 위기인데 어떻게 특히 AI나 이쪽을 발전시킨 거에 대한 큰 청사진을 지금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다라는 건데 오해의 소지가 좀 많은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좀 비판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좀 큰 그림을 좀 볼 필요는 있는 거고 국부펀드는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데 재원을 국부펀드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를 들면 사우디는 석유 팔아서 뭐 노르웨이도 그렇고 그런 데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만들 것인가. 그 국부펀드에 그 돈을 막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국부펀드가 다 지원한다고 다 엔비디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은 굉장히 무슨 스타트업 같은 데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될 것 같은 TSMC처럼 대만처럼 한 군데 몰빵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림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또 얘기를 더 해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제 국민연금 모델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내일 그 AI 전문가시고 민주당의 정책 소통 플랫폼 모두의 질문 이거 맡고 계시는 박태웅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장 내일 모실 거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은 또 올려주시면 내일
박태웅 센터장 오시면 또 추가해서 여쭤보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전문가예요. 예, 제가 이분 재방송에도 인터뷰도 야,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진짜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분. 진짜 예. 전문가가 오십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목요일엔 또 우리가 뭘 먹을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여러분 천혜향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